가자. 오늘이 3시간째죠? 3번 수업제인데 암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처음부터 체크해 봅시다. 저기 4페이지부터 또 봐봐요. 4페이지.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극한 배웠죠, 극한. 다른 말로는 수령. 정의 외우라고 했어요. fx에서 x가 뭐라고요?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에 수렴한다.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쓴다 했죠. 근데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제 좀 외워지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극한 성질. 발산 넘어가고 극한 성질. 극한 성질이 뭐였죠? 뿔마쥐, 상수배, 곱하기, 나누기 모두 극한이 존재한다 했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건 FG의 극한이 존재할 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계산하는 거 했어요.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했죠. 방법은 뭐였죠? 인수분해, 유리화, 최고차항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아까 외우라고 했죠. 정리 뭐였습니까? 리미트 G분의 F가 알파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G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 F도 0으로 간다. 말로 외우라 했죠. 극한이 존재하고요. 뭐라고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결과 분자도 0으로 간다. 반대도 된다 그랬어요. 분자가 0으로 가도 분모로 0으로 간다 그랬죠. 조건이 하나 바뀌는 건 뭐였죠? 알파가 0이면 안 된다. 뭐 그 정도 추가였는데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죠? 보통은 분모 0으로 주고 분자 보냅니다. 일반적으로는 굳이 뭐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것까지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했던 거 이제 샌드위치 정리 있었어요. 뭐였죠?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같으면 결과 뭐였죠? 샌드위치. 결과 리미트 H도 낑겨서 L로 간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였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속 배웠습니다. 연속.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뭐였죠? 함수값 존재. F는 A에서 정의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함수값 존재. 두 번째 뭐였죠? 리미트 X는 A, fx가 존재. 다른 말로 하면 극한값 존재. 또 다른 말로 하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 3가지.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2개가 같다. 뭐라고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2개가 같다. 그 다음에 배운 거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기억나죠? A에서 B 사이, A에서 B를 포함하면서 그 사이. 뭐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표현이니까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정리들이 있었어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 뭐였죠?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한다. 결론은 최대, 최소가 존재해야 된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면 최대, 최소가 있어야 된다. 조건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닫힌 구간, 연속. 그 다음에 했던 건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였어요. 사이값 정리 조건도 두 가지. 뭐였죠? 닫힌 구간 연속을 이번에는 한 가지 조건으로 묶어버렸죠. 그 다음에 뭐였죠? 응? 양 끝값이 다르다가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양 끝값이 다르다. 결론은 뭐였어요? 사이값이 존재한다. 좀 써보면 어떻게 썼냐면 K는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이었어요. 아무거나. 어떤 K가 존재해야 되냐? FC는 K인 C가 존재해요. 어디 사이에 존재하냐? A하고 B 사이,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기억납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열 번째 사이값 정리의 변형이죠. 변형은 뭐였어요? 여기다가 무슨 조건이 추가가 되죠? 양끝값의 곱이 음수. 다시 얘기하면 양끝값의 부호가 다르다. 결론은 근이 있어야 된다. 해가 있어야 된다. 거기를 관통해서 지나가야 되니까 0이랑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으로 넘어왔죠. 먼저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델타 X분의 델타 Y. 다시 표현하면 B-A분의 FB-FA. 또 다시 표현하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외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웁니다. 알겠죠? 그냥 앞에 델타 X분의 델타 Y하면 B-A분의 FB-FA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델타 X가 나오면 델타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영어 단어 말할 때 너네가 스펠링 생각하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쓸까 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안 그래요? 수학도 비슷하게 외워야 돼요. 공식 외울 때는 그냥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게끔 연습이 돼야 돼요. 알겠죠? 미분계수는 다시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의 뭐라고요? 극한. 또 다시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 기하적인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 였고요. 기호로 써보면 F. 왜 니네 안 쓰고 있냐? 왜 나만 쓰고 있냐? 난 다 외웠어요. 니네들이 외워야지. F 프라임 A죠. 또 리미트 여기부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 다음에 얘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얘를 H로 바꾸죠. 뭐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A로 보내기도 하죠.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다 익혀 들어 있어요. 잘 찍히고 있죠? 혹시 중간에 끊기면 빨리 말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아까 했죠? 미분 가능. 이란 거 무슨 말이라 했죠?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이건 무슨 말이라 했죠? 평균 변화율에 뭐가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라 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이걸 대신 또 무슨 표현? 좌 미분 계수와 우 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거랑 또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4번째.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연속해야 된다. 연속하면 미분 가능한가요? 이건 아니라 했어요. 발레를 들었죠. 뾰족한 거.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얘기했죠? 이거 증명은 이걸로 했어요. 기억나죠? 증명까지 알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다음 마지막은 게 도함수. 표현은 f 프라임 x 또는 y 프라임 또는 뭐라 했죠? dy dx. 그 다음에 또 d dx y. 그러니까 이게 프라임이 기호인데 앞에다 갖다 붙여진 거라. y를 d dx 했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식으로 써보면 f 프라임 x는 여기다가 이제 x 붙여주면 된다고요. a 자리에 붙여봐. 어떻게 돼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도함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 써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h를 제일 많이 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2시간하고 1시간 더 있으니까 2시간 반 정도 수업했는데 이틀하고 반 정도 수업했는데 이 정도 나오죠. 그죠? 많이 줄였어요. 지금 또 할 때마다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고르고 내일은 또 불필요한 것도 좀 줄이고 뭐 이런 거 좀 줄이고 좀 표현 좀 간단하게 하고 점점점 해가지고 최대한 딱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한 양면 한 페이지 정도면 끝나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23페이지로 가서 아까 그래서 우리 도함수까지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미분법 해야 됩니다. 미분법. 드디어 미분법. 지금까지 저거 하느라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요거까지 설명하느라 아주 힘이 들었죠. 이해하기도 좀 어려웠고.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 막상 이렇게 놓고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미분법. 이제 도함수 맨날 이렇게 하는 거 귀찮다. 공식으로 만들자. 라는 게 미분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분법은 다항식부터 합니다. 기초적인 다항식. x, x제곱, x제곱 이런 거. 몇 제곱. 다항식부터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y''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n, x, n-1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n 곱하기 x의 n-1제곱.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수를 개수로 빼줍니다. 차수를 개수로 빼줘요.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낮춰주시면 돼요. x 세제곱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3x 제곱하면 돼요. 알겠죠? x 10제곱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x 9제곱하면 됩니다. x 뭐 30제곱이면 30x 29제곱하면 돼요. 쉽죠? 그죠? 미분법 알면 계산이 엄청 쉬워져요. 아까 x제곱 마이너스 x 했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미분했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복잡하게 했죠. 그죠? 미분법 쓰면 엄청 간단해요. 어떻게? 이거 하면 2x. 얘는 x의 0차잖아요. x의 0차. 0제곱은 얼마죠? 우리가 1로 약속을 했죠. 얘는 얼마 남냐면 그냥 1만 남습니다. 3초면 끝나죠. 3초도 안 걸리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미분법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제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요거 연습 잘 하시라. 이거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알겠죠? 이거 증명은 좀 복잡해요. 확통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죠. 확통해 보면 이제 이항 정리라고 나와요. 이항 정리에서 우리가 n제곱까지 정리하는 거를 배웁니다. 조합을 사용해 가지고. 조합을 사용해서. 그 개념으로 하면은 이제 뭐 상수 제거하고 이제 규칙성을 찾아 가지고 제거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2학기 본 수업 들어가서 할게요. 교과서에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수업을.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항 정리까지 알면 좋은데 이항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익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문제 나오거든요. 가끔가다 뭐 x 플러스 뭐 3의 10제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전개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개의 수준은 몇 차까지냐면 세제곱까지예요.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은 세제곱까지 나옵니다. 4제곱부터 너희들이 배우지 않아요. 알겠죠? 4제곱부터는 그냥 이항 정리 또는 파스칼의 삼각형의 개념으로 아주 러프하게 그냥 대충 배워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활용해라 라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뭐 x 9제곱의 개수를 활용한다든가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나옵니다. 알겠죠? 그 개념을 좀 활용해서 이항 정리 해가지고 이제 찾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근데 그냥 교과서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는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죠? 알겠죠? xn제곱은 이렇게 뺀다. 두 번째. 그럼 상수는 어떻게 미분하냐? 상수는 개념으로 합니다. 상수라는 건 상수 함수죠. 그죠? 이렇게 연결된 상수 함수죠. 미분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이 기울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0이겠죠. 그래서 y''은 얼마? 0입니다. 다항식은 차수 내리고 개수로 내리고 차수 하나 줄이고요. 저기 상수는 0으로 미분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y는 x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 빼고 0차니까 1. 됐죠? 몇 개 예를 들어보면 x 5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5x 4제곱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 1은 0이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쉽죠? 미분법 쉽죠? 23페이지 문제 7번 한번 해봐요. 23페이지 문제 7번 해봅니다. 다 했어요? 어렵지 않죠? 1번은 5x 4제곱, 2번은 0, 3번은 100x 99제곱, 4번은 대답을 안 하냐? 0 하면 되죠? 넘어갑시다. 미분법.
몇 가지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면 봅시다. fx가 미분 가능할 때 첫 번째 cfx, 그러니까 c는 상수,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c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됩니다.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더하기 빼기가 붙어있는 형태 함수가, 얘도 신경 안 쓰고 프라임 해도 됩니다. 신경 안 쓰고 프라임 해도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곱하기 형태의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했던 극한의 성질, 연속의 성질하고 다릅니다. 얘는 성질이 아니고 미분법이에요. 알겠죠? 공식입니다. 극한의 성질, 연속의 성질은 뭐였어요? 극한 연속이면 다 된다, 뭐 이거였죠. 그죠? 얘는 미분법이에요. 미분법이라는 공식, 미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상수 붙으면 신경 쓰지 마라. 더하기 빼기 붙으면 신경 쓰지 마라예요. 알겠죠? 근데 곱하기로 엮어져 있는 함수는 이렇게 미분해라 랍니다. 어떻게 미분하냐? 하나씩 미분하고요. 두 개 더해줍니다.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곱하기를 미분하는 거라고 해서 곱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외워두셔야 돼요. 저거는 아주 많이 쓰니까. 증명할 건데요. 증명도 외워두세요. 알겠죠? 증명이 여기저기서 활용이 많이 돼요. 곱의 미분법 증명 과정이 그렇게까지만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여기저기 은근히 한 번씩 저걸 활용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곱의 미분법 증명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또 얘기해요. 너희들한테 미분법을 가르쳐주는 순간 앞에 배웠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든가 극한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걸 싹 다 까먹어요. 근데 또 얘기하지만 미분이라는 건 극한의 개념이고, 극한은 리미트 취하는 거고, 그 리미트 취하는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 형태로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곱의 미분법 증명도 그걸로 하면 돼요. 알겠죠? 해볼게요. fx 곱하기 gx의 프라임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f랑 g를 곱한 어떤 함수예요. 그냥 뭐 h든 g든 뭐 k든 새로운 함수예요. 그 새로운 함수에 극한을 구하면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뭐 어떤 함수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어떤 함수의 x 하면 되거든요. 그 어떤 함수가 뭐 어떤 함수냐면 fx 곱하기 gx라는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그럼 이 x 자리에 뭘 넣으면 되냐면 x 플러스 h를 넣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 플러스 h 곱하기 gx 플러스 h 빼기 fx gx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도함수의 정의니까. 맞죠? 앞에 h분의 앞에 덩어리 빼기 뒤에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에 x 자리에는 x 플러스 h가 들어가고 뒤에 덩어리는 그냥 x가 들어가는 게 도함수의 정의라고요. 그대로 넣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태에서 뭘 알고 있냐면, f하고 g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f 프라임 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거고요. g 프라임 x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이놈을 어떻게든 요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요 안에 f하고 g가 곱하기 형태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요거 두 개뿐이에요. 이해되나요? 요 두 개를 여기서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해보면
해보면 그래서 이 모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h분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이런 모양을 더하고 빼줄 거예요. fx 플러스 h, gx 빼기 fx 플러스 h, gx 얘를 더하고 빼줄 겁니다. 뒤에는 fx, gx가 붙어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놈 따로 요놈이 아니지? 요놈하고 요놈 짝지을 거고 요놈하고 요놈 짝지을 거예요. 써볼게요. 이 증명은 외워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저기 많이 활용돼요.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요거 마이너스 fx 플러스 h, gx가 한 덩어리 있고요. 더하기 h분의 fx 플러스 h, gx 마이너스 fx, gx가 한 덩어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요거 두 개 뜯을 수 있어요. 리미트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fx 플러스 h로 묶을 수 있습니다. 얘는 gx로 묶을 수 있어요. 묶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곱하기 h,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됐나요?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로 묶을게요. 이번에 gx 곱하기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우선 됐어요. 이 리미트는 요거랑 요거로 또 뜯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언제 뜯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 얘 극한 존재하나요? 존재하겠죠. 그죠? fx나 fx 플러스 h나 특별히 다를 거 없는 함수잖아요. 왜 f가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고 극한 존재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해놨죠. 극한 존재한다고. 맞죠? 마찬가지로 gx는 h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맞죠? h랑 gx는 관련이 없어요. 얘는 그냥 상수예요. 앞으로 나오면 돼요. 이해됐나요? 요거는 아까 존재한다고 했죠.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뜯으면 h가 0으로 그냥 가도 돼요. 0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fx가 됩니다. 요 놈은 보냈죠. 어디로? g'x로. gx는 상수라고 했죠. 뒤에 거는 f'x죠. 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한 형태로 정리가 되죠. 어렵나요?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만들어주는 게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것만 만들면 그 뒤로는 문제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 꽤나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 증명 자체도 여러 번 나올 거고 여기저기 문제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두세요. 이 증명 자체를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사용법만 익히면 안 돼요. 미분법 사용법만 익히면 안 되고 그 중간중간 증명이나 의미도 다 잘 파악해 놔야 돼요. 알겠죠? 힘들어 죽겠냐? 연습 하나 해보면 요거 미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f'x 어떻게 미분하라고요?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에요. 알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죠? 2.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죠. 어떻게 돼요? 전개 이제 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제곱이네요. 4x 제곱 4x 더하기 1 정리하면 6x 제곱 6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되죠. 됐나요? 이거 전개해서 미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좀 계산이 길고 복잡해지면 이거 두 개짜리라 그냥 할만하긴 한데 세 개짜리면 이제 항이 9개 나오잖아요. 좀 귀찮다 이거예요. 좀 그거를 간편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몇 번이냐? 예제 5번 한번 둘 다 해볼래요? 예제 5번에 2번? 5번에 2번만 하면 되겠네. 5번에 2번. 8번에 9번. 우선 예제 5번에 2번만. 금방 하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렇게까지 안 어렵죠? 계산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개짜리 곱해진 거 있어요. 얘 미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씩 해주면 돼요. 앞에 거 미분, 나머지 냅두고, 중간 거 미분, 나머지 냅두고, 마지막 거 미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뭐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고 똑같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겠죠. 근데 뒤에 거 미분은 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뒤에 거 앞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는구나 라고 나와요. 알겠죠? 9번까지 해봐요. 3개짜리면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올 때 비 많이 왔어요? 솔직히 좀 갈등했지.
갈까 말까. 쌤들도 갈등해요. 비 오면.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이런 날 수업을 해야 되나. 너희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면 그런 거 할 때 갈등하면 안 돼요. 약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그런 상황이 좀 짜증이 나야 돼요. 아이씨 오늘 수업 들어야 되는데 왜 비가 오고 난리야. 아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내 계획이 틀어지네. 그런 게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공부니까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 오고 눈 오고 해서 수업을 못 들을까 봐 걱정이에요. 선생님 좀 그래요. 어차피 나는 그 일주일 안에 이 진도를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다른 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분량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나가는 거니까 하루가 빠지면 어차피 땜빵을 때워야 돼요. 난 그게 더 힘들어. 힘들더라도 그냥 그날 최대한 내가 해야 될 분량을 해버리는 게 내가 속이 더 편해요. 근데 선생님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분량이 있어요. 누가 친구가 놀지? 그럼 짜증이 나요. 왜냐면 내가 내 걸 다 해놓고 놀면 좋은데 아직 내 걸 다 못했어요.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못했어.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못하면 어차피 내일 해야 돼. 이 시간에 안 하면 어차피 다른 시간에 다시 채워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할 건 오늘 끝내버리는 게 편한데 누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그럼 짜증이 나죠. 아이씨 어떻게 그럼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를 접근할 때 그냥 시간 때운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목표에 따른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어느 선인지, 이걸 하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일수록 저기 서울대 서울 스카이라고 하죠. 서영고 간 친구일수록 시간을 오래 투자한 것도 있지만 목표 지향적이에요. 어떤 목표를 두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중기, 단기, 그러니까 장기, 중기, 단기로 다 계획을 세우고 1년짜리 계획, 6개월짜리 계획, 3개월짜리 계획, 일주일짜리 계획, 오늘 하루짜리 계획, 오전 계획, 오후 계획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거를 이제 좀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졸을 할 거 아니잖아요. 다 했죠? 그 도함수의 활용 이제 25페이지는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도함수의 활용 26페이지 조금만 할게요. 여기는 26페이지 한두 개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26, 27페이지는 쉬워요.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 이제 도함수, 미분계수, 도함수 다 배웠으니까 활용 문제 배우는 건데 활용 문제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활용 1. 우리는 접선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접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미적분을 향해서 지금 12년 동안 달려오고 있는 건데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건데 그 미적분이라는 건 결국 접선의 개념이거든요. 미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큰 범주에서 뭔가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오늘, 지금, 당장 1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뭔가 사건, 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 3년 뒤면 괜찮아질 거야. 너네 3년간 그냥 집에 있어. 뭐한 짓이야 여기? 안 그래요? 당장 이번 주 어떻게 살지, 당장 오늘 괜찮은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당장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런 거 계산하려면 계속 결국 순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순간의 개념이 미분의 개념이고 그걸 함수로 얘기하면 접선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A, FA라는 지점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요 접선일 때, 요 지점일 때의 순간변을 미분 계수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형태의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때의 미분 값은 얼마가 되냐면 F'A가 되겠죠. 그죠? 이게 기울기가 된다고요. 맞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하고 한 점 있으니까 세울 수 있죠? 어떻게 돼요? 한 점이니까 y-FA. 그 다음에 접선 F'A, x-A 이렇게 하면 되죠.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F'A, x-A 플러스 FA죠.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죠? 기억나죠? 점과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배웠고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배웠어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뭐 기울기와 절편이 주어졌을 때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결국 절편이라는 건 한 점이랑 똑같은 의미니까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거든요. 똑같이 연결돼요. 알겠죠?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이 단원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한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구하냐? y-FA는 F'A, x-A로 구한다.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해봅시다. 요 프라임 하면 어떻게 되죠? 2x, x가 1이면 얼마예요? 2죠.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될까요? y 마이너스 1은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도함수 활용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고요. 예제 1번에 1번 해볼까요? 예제 1번에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번 해봐요. 금방 하죠?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3이니까 식은 y는 3x 플러스 2가 나오나 봐요. 맞아요? 다 나왔어요? 하나만 넣을게요. 동그라미 2번.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애초에 그냥 한 점을 줬어요. 그죠? 두 번째 문제용으로는 뭐가 있냐면 기울기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 m이 주어지는 경우.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랑 뭐 있으면 된다고요? 기울기하고 한 점이 있으면 돼요. 맞죠? 근데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한 점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한 점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F'A 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얘가 m이 되게끔 하는 A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해보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x 세제곱이고요.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래요. 해봅시다. y 프라임 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 얘가 얼마 했으면 좋겠대요? 3 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x는 뭐죠? 뿔마 1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어디냐면 1,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y는 x 세제곱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기울기가 3짜리인 건 여기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 구하면 되죠. 답은 y-1은 3x-1 또는 y 플러스 1은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리하면 y는 3x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맞죠? 얘는 y는 3x 3 빼기 2니까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됐나요? 예제 1-2번 해봐요. 예제 1-2번. 숙제는 26페이지 그 밑에 유제 문제까지 해오면 되고요. 여기 25페이지 기본 핵심 문제 또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개인 문제집 풀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개인 문제집 산지 벌써 한 5일 지났다. 목, 금, 토, 일, 월이니까 이제 5일째예요. 3주 안에 끝내라 그랬는데 5일째면 얼마나 끝냈어야 되는지 한 4분의 1은 끝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7개 단원 중에 3개 단원 했으니까 벌써 한 반절 좀 안 되게 했거든요. 벌써 수투의 반 좀 안 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유가 넘치지 않아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수업 듣고요. 내일 봅시다. 고생했다.